있어서 아까 돌봄 문제 해결 없이 여성 운동 코로나가 그 앞에 해 2월 달쯤부터 확 퍼져가지고 3월에 개학을 제때 못했잖아요. 돌봄 교사나 학교 교사가 하는 역할.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 엄마가 다 봐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아이들은 이제 급식 노동자들이 하던 일, 예를 들면 점심 차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엄마가 다 해야 돼요. 간식. 그 다음에 학원이 제일 처음 폐쇄됐거든요. 학원 선생님 역할. 빨래도 더 많겠죠. 집도 더 많이 치워야 되겠죠. 삼시세끼 밥도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어느 정도는 공공화되었던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엄마들이, 특히 여성들이 다 하게 되어서 전업주부들은 100% 다 덤태기를 쓰고 일하는 여성들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두거나 그만둘 곳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엄청 죄책감을 느끼면서 왜냐면 그 부담이 모두 여성, 특히 엄마한테로 다 넘어가니까. 제일 분노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엄마들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법적으로 7시 반까지 봐줘요. 무료로 국가가 봐줍니다. 보육료가 따로 없어요. 7살까지 그렇게 잘 지내다가 8살이 되는 순간 학교에 가잖아요. 12시 되면 집에 옵니다. 이거를 감당 못하는 집 엄마들은 그때 퇴사를 제일 많이 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초등학생의 수업 시수가 제일 짧아요. 그리고 학년별로 이렇게 수업 시간, 학교 시간이 다른 경우는 크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2004년도 시범 사업을 거쳐갖고 생겨난 게 초등 돌봄 교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규 수업 마치고 나서 오후 5시 반까지 국가에서 무료로 봐줍니다. 선생님을 별도로 채용해서. 근데 이것을 모든 맞벌이 부모나 모든 필요한 부모들이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학교에 2-3개 반이에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1개 반만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뽑냐면 뽑기로 해요. 내 아이의 돌봄 운명이 나의 뽑기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한부모 가정, 조성가정, 이주여성, 국제결혼가정 이렇게 하니까 1번 맞벌이 가정은 후순위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선호한 것은 학교 안이거든요. 부모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그러니까 초등 돌봄 교실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 학교 안에서 이동하면 되고 거기서 5시 반까지 다른 안전하게 꼭 학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또 학교가 뽑은 그 이제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그 이제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봐주시고 안에 프로그램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신발 신고 우리 민현 신어볼까요?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또 만나요. 세월이 10여 년이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처음 도입된 이래로 근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지났는데 숫자는 획기적으로 확대되진 않았어요. 아이들은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집에 오고요. 엄마는 저녁에 아무리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도 7시나 7시 반이 되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허벌판에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할머니를 호출해서 황혼 육아를 시키거나 많은 돈을 써서 베이비시터를 쓰거나 아니면 엄마가 퇴사하고 아이가 클 때까지 전담하고 10살 전후 전까지는 돌봄이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해요. 우리나라 나이로 8살 때 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1, 2학년 때는 누군가의 케어나 아까 얘기한 대로 돌봄 공백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학원이란 차선책을 선택하고 있고요. 제일 선호하는 게 태권도예요. 왜냐면 태권도는 차를 나 태워줍니다. 한 명이 와서 계속 전담하고 서 있다가 5명 정도 줄 서면 봉고차 딱 태워서 보내고. 태권도가 제일 싸고요. 또 아이들 신체 활동도 할 수 있고 차도 운행하고 제일 많이 써요. 아파트 단지마다. 태권도가 돌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4살 애기 낳고 애기 4살이니까. 과거에는 이제 돌봄이라고 안 부르고 간병 따로, 청소, 가사노동 다 따로, 그 다음에 아이들 보는 건 보육 막 이렇게 불렀는데 이 모든 거를 다 합쳐가지고 돌봄이라고 불러서 사회 전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대체로 돌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돌봄이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까? 너무 모두가 말로는 소중하다고 해요. 너무 필요하다, 소중하다. 근데 특히 코로나 시대에 돌봄을 하는 분들이 중장년 여성 노동자 혹은 젊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엄청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
전업주부 이런 계층들이 알고 보면 돌봄 노동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돌봄이 어떻냐면 좀 이렇게 못 배우고 못 살고 뭔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하는 일처럼 여겨지는 게 저희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가치가 높다면 그 지위도 높여주면 저희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 근무 조건이라든지 특히 임금이라든지 이런 지위를 공무원에 준하도록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이 되도록 국가가 직접 채용해서 직접 관리를 하면 본인들도 양질의 인력들이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 본인들 자긍심을 가지고 오래 일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돌봄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특정 계층만 돌봄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은이든 뭐 중장년이든 고학력자든 저학력자든 모든 사람들이 돌봄할 능력도 우리 제도 교육에서 키워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그걸 할 시간도 줘야 돼요. 시간도 줘서 모든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돌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하나. 무급 노동하는 전업주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 특별한 사회 제도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주부 경력제. 그러면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 세상 쓸데없는 게 뭐냐면 출산 선물이에요. 시에서 주는.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선물을 줘요. 그래서 안 주는 것도 훨씬 좋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물려받기도 하고 당근마켓에서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취향이 좀 다 있어요. 가사 노동자를 쓸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지 티켓 같은 거를 주면 몇 번 써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되면 이후에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도들이 다 그래요. 맨 처음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딱 검증해보고 괜찮으면 뒤에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형태로 무급 가사노동, 무급 돌봄 노동도 사회가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면 지금보다 지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졸업공부를 써야 되겠다. 영유아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건 1위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공주 대접받고 왕자 대접받고 뭐 초호화 시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만한 곳이길 원해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모든 걸 줄 서야 돼요. 산후조리원도 있잖아요. 12주에서 16주 사이에 줄을 서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자리가 없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내고 싶잖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얘가 주민번호가 나오는 순간부터 대기를 걸어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굉장히 선호하는데 실제로 가긴 어려워요. 어떤 분들이 갈 수 있냐면 다자녀 가정.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나라 돌봄 정책 중에 특히 아동 돌봄 정책 중에 조금 문제가 뭐냐면 맞벌이와 전업을 엄청 가려요. 모든 걸 가려서 시간도 그렇고 뭐 지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보는 눈도 그렇고 이런데 여성들의 노동이라는 게 어떠냐면 계약직도 많고 비정규직도 많고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프리랜서도 많고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딱 보는 그런 고정된 경제활동 인구에는 포함 안 되지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자들이 자르듯이 자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돌봄 혜택을 주는 거를 엄마가 전업이냐 아니냐 전업주부냐 아니냐 맞벌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자녀냐 한자녀냐에 따라서 아까 국공립 이렇게 청약 점수처럼 점수가 다 있거든요. 아이 낳고 키워도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 특히 여성들이 내가 하던 일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함께 할 수 있어. 우리 부부가 힘 합쳐갖고 키우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하나도 낳고 둘도 낳고 셋도 낳게 되는 건데 이렇게 출산율 자체를 목표를 잡으니까 오히려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고 우리 사회를 아이를 낳고 키워도 될 만한 사회 수준으로 만들어준다면 걱정이 아니라 축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꾸어 놓으면 출산율은 걱정 안 해도 자동으로 저희는 올라간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의 엄마들한테 아이 키우면서 힘든 일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도시락 싸는 일 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집에 이제 자녀가 4명이 있었거든요.
도시락 다 2개씩 싸다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6, 7개씩 쌌는데 고등학생은 아침에 7시쯤에 등교를 하니까 완전 새벽에 일어나서 얘들 도시락을 다 싸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사회에서 지원하게 되고 처음엔 또 차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만 돈을 안 내고 일반 가정도 돈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먹는 자리에서도 차별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이 운동을 통해서 지금은 모두가 똑같은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점심시간이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자기가 도시락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못 싸우는 아이들이라든지 다른 아이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 시간이 인생에서 제일 괴로운 시간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 사회가 없애줬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나. 비극과 투쟁 속에서 생겼더라고요. 이런 게 있기 전에 보니까 90년대 초반까지도 맞벌이 가정인데 본인 어린이집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단칸방에서 불장난하다가 불타 죽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빈민 타가 운동을 시작했고 거기서 무료 공부방 열고 이런 활동을 쭉 하면서 오늘의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돌봄은 어떤 누군가 한 명이 딱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저런 비극은 없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문제는 진짜 잘못되었다. 생각해가지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가 한 발 전진하는 거 있잖아요. 전진하게 되면 이 돌봄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모를 만났냐, 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최소한 이렇게 성장기까지는 양질의 돌봄 시간, 교육 시간, 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구축해놔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좋은 사회적 돌봄은 그런 거다 이렇게